여러분, 한미동맹당 3차 동안 국민의힘요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한미동맹단 우산 공군기지 앞에서 3차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2030 연단에 올라서 많은 이야기를 펼쳐줬고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른 길을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제가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참으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역시 국민의 힘이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중국발 부정선거에 몸살을 앓고 있고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아니 7시간 부정선거 토론을 하면서 600만이 시청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나서서 부정선거, 아니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기 힘들면요, 사기 선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약속이나 한 듯 무건수행 중이죠. 그리고요, 3차 한미동맹단 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도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참여 의사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다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거 좌나 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요, 왜 이렇게 상식밖에 행동을 할까 의아한데요. 대의 명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애국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헛소리고요. 그냥 거창한 구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질은요, 뭐냐? 머니다 라는 거죠. 정당이다 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은요, 충성심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 웃기지 말라라는 거죠. 오로지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들여다보면요, 김무성계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당에 발목 잡으면서 지금 당대표 국민들이 세우면 뭐합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비상체제로 돌려가지고 자기들 그냥 뜻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요, 김영삼의 가장 큰 뒷배가 바로 김무성이었습니다. 그 뿌리 깊은 계파가 이어져 오는 힘은요, 저는 머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누구의 머니며 차이나 머니며 잘 모르겠고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벌어지고 있는 조폭식의 돈정치, 이 민낯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조폭은 똑같다. 계파 유지는 결국 돈이다.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는 리더는 가차없이 배신하고 있는 이 추악한 생리를 지금 당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회의원이다라는 집단은요, 각자가 하나의 입법기관이자 거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 받고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라고 그 자리에 우리가 뽑아놓은 겁니다. 과거 정치는요, 보스가 하다라는 통치, 비자금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돈 정치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 청렴한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팔이 오지게 하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질 때 윤저런이다 라는 카드를 들이미는 게 국민의 힘이다 라는 거죠. 자, 리더가 국회의원에게 자금을 뿌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익으로 묶여있는 이 의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쉽게 배신의 길을 택한다 라는 것.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리더를 지킬 의리가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판 참 두렵다, 아니 참 더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자,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김무성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김영삼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정계 입문 과정에서 일어난 상징적인 일화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당시 정황과 실제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3년에요, 김무성 전 대표는요, 알려진 대로 전남 방직 회장의
아들로 30 초반의 나이에요. 이미 잘 나가는 기업의 전무였죠. 그런데 갑자기 83년에 전두환 정권의 압박으로 YS가 뭐 단식하고 뭐 가택연금 받고 그 시절에요. 상도동계 자금이 바닥나고 이제 정치 활동 또는 뭐 생계가 이제 압박을 받는 수준에 오르자 누가 나타나느냐? 짜잔, 김무성이가요 민주화 운동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준비해가지고요 YS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정치 입문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자, 당시 야권 인사들은요, 아유 부잣집 아들 돈 써들고 와가지고 고생스럽게 이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니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전설처럼 내려오는데요. 자, 뭐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었다,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어찌됐든 돈 써들고 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궁하던 김영삼 찾아가가지고요 물적 지원, 심적 지원 하겠다라고 약속받고 김무성이가 정치판에 빵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뭔가 아하 그랬구나, 왜 국민의힘이 조선일보가 만들어준 판대로 움직였구나, 조선일보가 아름답게 꾸며대고 있는 한동훈과 이준석 예쁘게 포장을 하고 왜 지금 국민의힘에 자기들이 세운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세운 당대표를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조선일보랑 또 김무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배다른 형제 누구냐? 김무성이다 라는 거죠.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 전남 방직 설립자, 2번 결혼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지금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김무성 엄마죠. 그러니까 김무성과 조선일보 배다른 형제인가? 맞습니다. 이 큰 누나 큰 형과 어머니가 배다른 이복 형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가문이요 이 김무성의 외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주역 김무성이나 지금의 한동훈 같은, 이준석 같은 것들이 강력한 계파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뒤에서 빵빵하게 언론이 지원하고요 빵빵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천이요 어디든 조직을 묶으려고, 조직을 관리한다라는 건 자금력이 존재한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요 조폭 세계와 하나 다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조폭과 정치는요 다른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조폭 같은 게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조폭같이 국민 세금 착취해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빵빵하게 채우고 권력을 잔인하게 이용해가지고 공소 취소나 하고 항소 포기나 시키고, 이재명이가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짓이 깡패죠. 대통령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스가 돈을 쥐어줄 때 절대 복종합니다. 돈 마르는 순간 가차없이 칼 꽂는 게 이 조폭 세계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요, 자, 대한민국 보수정당 대통령 계보를 쭉 보면요 다 공격당하고 폄훼되고 폄하되고, 그런데요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1대부터 3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으셨죠. 자, 대한민국 5대에서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산업화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죠. 자, 10대 최규화 과도기적 대통령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대에서 12대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이때가 가장 살기 좋았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돈 버는 족족 통장에 돈이 쌓이고요, 집을 살 수 있었고요,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었고요, 개천에도 용이 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전두환 때 경제가 참 좋았죠. 자, 그리고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7대 이명박 대통령, 이때 비즈니스 외교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요. 이때 4대강 사업 성공시키면서요, 대한민국은요 여름만 되면 수재민이 발생해가지고요 초등학생들이요 100원씩 200원씩 내면서 수재민들 돕고 복구 비용 내고, 체육관마다요 집을 잃은 우리 수재민들이요 막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홍수가 없어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던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이런 게 딱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대통령으로서 최초 탄핵당했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강화를 외쳤죠. 자,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만 아름답게 포장이 돼가지고요 민주화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좌우에서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왜 김영삼일까?
김영삼 대통령이요 5.18 민주화 운동을요 법적 역사적으로 정립하고 보호했습니다. 1993년 5월 13일 날요 광주 유혈 항쟁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된 민주화 운동이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5.18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면서 좌파들의 무한 공격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당시 검찰의 논리를 깨고요 반란 그리고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좌파들이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향해서 독재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해왔죠. 그러면서 1997년 5월 18일을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제정해버렸습니다. 망월동의 묘역을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성역화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한 게 누구냐? 김영삼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김영삼이가요 뭐 민주화의 뿌리를 보수정당에 이식했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거를 성역화시키게 도움을 준 게 또 김영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법적 보호망을 씌운 게 김영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좌파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게 김영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김영삼에게 돈을 빵빵하게 지원했던 김무성이가요 이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중국 그림자를 들이씌운 게 누구냐? 김무성이다 라는 겁니다. MOU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 하는 게 MOU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식 계약이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어기면 위자료가 있고 엄격한 약속이죠. 그 약속 전에 우리가 앞으로 좀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손가락 걸고 약속해 이 정도 서로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가 MOU입니다. 보통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협력 관계다 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요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뭡니까? 시진핑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뜻이 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됐습니까? 아니죠. 시진핑이 그 꽂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말갱이 세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세력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요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김무성이가요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중국 가가지고요 이때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기적인 세미나 교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니 한미 동맹이라는 방패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 그것을 쥐어야 하는 보수 정당이요 중국하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 대놓고 반미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과 직통 라인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장동혁 그 김민수 최고위가 가가지고 한 라인을 뭐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본다면요 가치적 동맹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요 의리가 아니라 이익의 공동체로 전락한 겁니다. 리더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부하들이 굶어 죽게 되고 굶주린 부하들은요 자신에게 빵조각이 던져줄 새로운 보스를 찾아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탄핵이다라는 비극적 역사와 끊이지 않는 내부 총질은요 바로 이런 돈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보수 정치가 살아나려고 하면요 이 추악한 조폭식 자금 정치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은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이준석 이런 것들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한동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간판달 자격 없습니다. 그냥 정당 해산 당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렴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렴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원칙, 법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윤심이다, 윤심팔이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힘드실 때 바로 윤절연 외치면서 보수 정당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미동맹당 3차 동안 국민의힘요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이다라는 가치, 함께 움직여야 되는 가치 아닙니까?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제도권 안에서 싸워줘야 되는 국민의힘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에는요 의리 없고 이익만 남은 겁니다. 빵조가리 좀 던져주는 이 보스를 찾아가지고 똥꼬에 줄 서서 꼬리 흔드는 것들 그게 걔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요 보수를 망치는 주범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재현 알부민 울트라 맥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쉽게 지치고 기운도 없으시죠? 그건 전신 건강의 열쇠다라고 하는 간에서 알부민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민의사 남재현 박사께서 직접 설계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알부민 아니고요. 유산균으로 정성껏 발효시켜가지고요. 흡수율도 99.3%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압도적인 고함량 발효 알부민이요. 위장 부담 없이 몸속 깊숙이 빠르게 스며드는데요. 엄선된 프리미엄 부원료 또한 짱짱한데요.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받은 밀크시슬 씨앗도 있고요. 헛개, 차가버섯, 비타민 B군까지 팍팍 담았습니다. 남재현 박사가 직접 마시고 검증한 활력 레시피가요. 이 한 병에 다 들어있는데요. 누적 판매 300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2박스 신청하시면요. 한 박스 더 드리는 2+1 이벤트 중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놀라운 변화 지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